마감의 정석 시간입니다. 그동안에는 크게 관심 갖지 않다가 근래 들어서 유동성, 거래 대금을 매일매일 체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또 마감의 정석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셔서 또 이런 습관이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오늘은 어떤 쪽을 분석해 주실지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시죠. 네, 한마디는 양이 줄면서 지수를 올라갈 때는 주도산업 강남기업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양이라는 건 아마도 거래 대금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올라서 좋아했는데 거래 대금을 보니까 7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강한 기업들, 어떤 섹터 중심으로 봐야 될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4월 18일 때 2,580 구간에서는 14조의 자금을 가지고서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했어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처럼 강조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호가 자체가 두터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2,407, 80선까지 가격 추정이 나왔다가 지금 올라오는 이 구간을 잘 보시면 그냥 배터리가 한번 올라갔다가 반도체가 한번 올라갔다가 또 최근에 반도체가 한번 올라가니까 이번에 또 배터리가 올라가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수를 올리는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거는 어떨 때 나타나는 거냐면 호가가 얇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CFD 반대 매매 물량들 급증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용도 막 중단했었고, 요것이 저는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매수세의 유동성이 매도세보다 크기 때문에 호가가 비면서 같은 8조에서 9조 정도라도 지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소외받는 주식들, 한쪽으로 쏠렸을 때 다른 쪽에서는 소외받는 흐름들이 더 나오겠죠. 예를 들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 시점에서는 배터리가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플러스가 나오니까 반도체가 좀 빠지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나 바이오나 언텍, 그 다음에 엔터, 이런 주식들 가치도 다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좀 희생양을 동반한 구간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10조가 지금 8조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14조 정도 됐었던 자금들이.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강남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더 강남 쪽으로. 돈이 쪼그라들면 마지막에는 강남 오브 강남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 구간을 기록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하방 변동성이 나와버리게 되면 적은 물량으로도 호가가 얇기 때문에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돈은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절대 유동성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심하다가 뒤통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계속 제가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AS를 해드리고 있는데, 부족한 거는 공개 방송 제가 해드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 잘 추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반도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면 1.5조 정도 이상의 자금이 붙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안 붙죠. 5,800억이에요. 그렇다고 추세를 무너뜨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감을 가지고서 가진 않겠구나, 좀 천천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주식을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져가도 되는데, 신규로 지금 68,000원대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미 59,000원에 샀어야 되고 이미 63,000원에 샀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전략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호재가 나오면 제가 이 데일리로 하잖아요. 마감의 정석. 그 방송을 꼭 참고를 하십시오. 호재 때
특정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유동성에서. 특정 시간대, 그 호재가 나왔었을 때. 제가 이거 데이터로 다 추적해 놨거든요. 호재가 나와야 되는 유동성의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냥 별 볼 일이 없다. 별 기사 안 나온다. 그래서 유동성의 증가도 별로 없다. 그거는 그냥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떤 호재가 터지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거래량을 동반한다. 그러면 제 방송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제 방송 듣고서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89,000원대나 9만원대. 이분들은 여유롭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에 의한 거래대금 증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이닉스 목표치가 좀 열려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우리가 이제 연계해서 봐야 될 것 중에 전 물건이 될 수 있는 게 소부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삼총사, 원익 IPS나 테스, 유진테크 이 세 종목을 꼭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관심 우선순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부장은 하반기 한 종목 이상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미 선침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추가 여부를 유동성 보고 판단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꼭 확인하시고 유동성이 기준으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증시 거래대금 10조 이상 아시겠죠? 그리고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솔브레인 그동안 좀 기술적인 트레이딩 정도만 가능했던 기업들이라 보거든요. 하나 머티리얼즈. 근데 이들 주식도 이제는 추세 전환 노리고서 하반기를 대응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것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한번 볼까요? 자,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57만 4천 원입니다. 51만 원 자리에서 아직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가져갈 것이냐, 신규자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을 열어놓고서 지금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게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관점 동일합니다. 예, 안 왔다. 그러니까 저는 좀 기다리자라는 관점인 거고,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는 시도가 나온다. 59만 원이나 60만 원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떤 거 하라고 했죠? 예, LG약을 그때는 담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연동되기 때문에, 실적이. 아시겠죠? 이 말씀 제가 그동안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저희가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위로 올라가도 대응이 가능한 거고, 떨어져도 대응이 가능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꼭 여러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방송 통해서 좀 추천드린 종목 가운데서 거래대금이 얼마나 붙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오늘에 한 4,40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거래대금을 비교를 해보면 좀 증가했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한 7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의 자금들이 있었던 거에 비하면 글쎄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30만 원 깨졌을 때 들어갔을 텐데, 오늘 한 4,400억 정도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 7, 8천억 이상의 자금이 증가하지 않으면 일부라도 챙기세요. 일부라도 챙기시면서 가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자금이 붙어가지고 다시 배터리 쪽을 유동성 확 키우는 시장이 나오면 그때 일부 가져가더라도, 그래서 전량 다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일부라도 수익 확보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추천드렸던 주식 가운데서 에코프로 게임입니다. 이거는 22만 원 이하 깨졌을 때 좀 들어가셨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요 구간에서 이제 추천 좀 드렸었잖아요. 이 주식도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 거래대금 더 적더라고요. 이게 2,100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포스코 퓨처엠보다 항상 거래대금이 많았던 주식인데,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항상 늘 올해 들어서 거래대금 상위권을 차지했던 주식들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뛰어들었던 주식인데, 이게 한 4천억, 에코프로 4천억.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2,100억. 이 두 종목이 3조 이상 자금을 끌고 왔었던 주식이에요. 3조 이상. 에코프로만 2.5조가 들어왔었고, 에코프로도 1조 이상 가져왔기 때문에 거의 3조 이상의 자금을 끌어왔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6천억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설사 제 전략이 틀 수는 있겠지만, 틀리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제 기준은 그래요. 이건 매매 신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자금의 규모로는 저는 끌고 가자라는 의견 못 드리겠고, 22만 원 이하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용돈벌이는 될 겁니다. 이것도 좀 수익을 일부 병행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유동성이 좀 붙어서 배터리 생태계를 더 키우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배터리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면은 전 매매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이들 종목은 설사 이전에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유동성은, 배터리의 유동성은 에코프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에코프로한테 중요한 가격으로 제시했던 거는 76만 원이라는 가격과 57만 원이라는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44에서 한 46만 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했었잖아요. 오늘 종가가 딱 57이니까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 위로 갈래, 중간 아래로 갈래.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전저점을 깨는 신호가 나온다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오늘 53만 원 정도? 요 자리를 좀 잘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53만 원이 만약에 붕괴될 때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나오면 제시해드렸던 44에서 46 정도까지는 열어놓으시고 만약에 53선 정도에서 방어가 나오면 당분간 53 이상에서 57 중심으로 한 박스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좀 바로 지표로 배터리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나침판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하더라도 아마 배터리에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성과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근데 글쎄요, 저는 아직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한 600억 내외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시해드렸던 게 이제 17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레미시마 SC 요 밸류가 적용이 안 된 자리. 요게 이제 꼬리가 이제 드디어 회복이 된 거죠. 근데 620억 정도 자금이 붙었는데 금액을 보면 한 2천억 정도 넘어갔었을 때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들어가신 분들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어가신 분들은 2천억 이상 정도 붙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 시세가 딱히 안 나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5만 3천 원 기준으로 꼬리 기준 제시해드렸었고 5만 8천 기준 꼬리 기준을 제시해드렸는데 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아시잖아요. 레이저 티닙. 근데 지금 바이오 제약 전체가 아직 판이 안 커지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자금을 얼마만큼 좀 끌고 올 것이다. 이게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80만 원 이하에서는 사자라는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이 관점 바뀐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유지하시고 다만 돈의 양이 증가하는지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번 구간을 대응하시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좋다 이거죠. 그럼 정리를 하자면 코스피 시장을 볼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지수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호가가 얇아지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반대쪽으로 대비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비는 뭘로 판단을 하냐면 유동성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 다 쓰지 마시고 반드시 현금도 관리하시고 이전에 제시해드렸던 2350, 그 다음에 2500이라는 이 기준 라인 동일합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전 방송 잘 복귀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탄탄하고 핵심이 되는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자. 나머지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 검내만 열어두고 시그널 나오면 이 시간에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정석 함께했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름세로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 중반, 후반까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